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패닉셀이 크게 나왔습니다.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뭐 사야 할까요?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일요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과거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구간, 그 다음에 여기 구간, 여기 구간도 있는데 이 구간의 공통점이 다 바닥권에서 일단 크게 패닉셀이 나왔죠. 이때는 유명하죠. 코로나. 그 다음에 여긴 뭐겠어요? FTX.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붓다빔이 있었고 여기에는 루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안 쳐줄까? 바닥권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기억이 훨씬 더 코로나라든지 FTX 사건이 더 컸었기 때문에 붓다도 당연히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크겠지만 지금 예시로 사람들이 FTX하고 코로나로 예시를 들잖아요. 이 청산 규모 자체를.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다. 하드포크라는 게 뭔지 몰랐을 때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그래갖고 악재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 빔이 터지고 그 다음에 FTX 빔이 터지고.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현재 고점에서 진행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차트를 줄여보면은 현재 구간도 바닥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차트가 비트코인이 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가 17년도 대불장이었죠. 원래대로 되돌리면은 여기가 17년도 대불장이었죠. 이거를 줄이나 원래대로 하나 작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20년도 대불장. 이때 20년도 대불장 상승은 엄청 크게 이렇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상승함으로써 비트코인이 더더욱 작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비트코인 상승하면은 더 안 작아질까? 당연히 작아지겠죠. 이렇게 압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300K, 뭐 400K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그림을 좀 본다면 여기 구간은 어찌됐든 박스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승한 이후에 박스권이지만 여기에서도 FTX 빔이 나와주면서 말려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코로나도 말려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의 진행이 되었었는데 일단 뭐 바로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진 않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악재라는 게 계속 악재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악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면 뭐다? 이 악재가 호재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호재는 악재로 또 전환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구조인데 이때도 코로나 악재가 터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가격대, 이 가격이 싸지니까 비트코인이 메리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메리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가 바닥인지도 모르고 일반 투자자들은 못 삽니다. 그러면 당연히 밑에서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겠죠.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고점에서 다들 사고 싶어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저점에서 사람들이 기억을 잘합니다. 이런 붓다빔, 루나 보다는 고점에서 나오는 움직임보다 사람들이 이런 심리상으로 저점에서 나온 것들을 기억을 잘해요. 이때는 얼마였는데, 코로나 때는 얼마였는데, FTX 때는 얼마였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큰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러한 상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 이렇게 일자로 가지는 않겠지만 옆으로 늘어지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러한 상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줄여보면은 여기도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박스권처럼 보이잖아요. 이 등락폭도 엄청 심할 텐데 몇십 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줄이고 나서의 이러한 그림인지 아니면은 현재 자리가 여러한 조정 단계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열어놓고 비트코인 관점을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바닥권에서 줄여놓고 나온 하락이라면 상승에 대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고, 만약에 중간에 이러한 단계라면은 상승의 범위가 바닥보다는 그래도 더 타이트하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청산 엄청 많이 됐던데 데디스터디방에서는 9월 29일에 롱으로 일단 먹고 10월 6일부터 숏, 10월 8일도 숏, 계속 숏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1일 숏으로 먹었죠. 숏밖에 안 봤어요. 숏밖에. 어디에서 누군가는 청산당하는데 이런 자리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방금 보신 건 데디스터디 선물방이고 현물방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가장 쉽게 심플하게 딱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평선입니다. 여기 20, 60, 120인데 일단 요거 두 개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20선을 봐야 하겠죠. 자, 20선에서 이렇게 현재 돌려주고 있는데 지금 주봉 캔들 자체가 쭉 빠지면서 한 대략적으로 20%가량 빠졌는데 빠져주면서 21선을 지금 약간 이탈했어요. 그래갖고 이 주봉이 지금 21선 위로 마감해줄 것이냐 아래로 마감해줄 것이냐를 첫 번째로 봐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두 가지 시나리오가 더 뻗어나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약 주봉 2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중장기 60, 120일까지 열어놔야 하는데 이전에 비트코인 차트들을 보면은 60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21선에 말려주는 그림, 여기도 말려주는
말려주는 그림으로 이렇게 말려주는 그림으로 지지받고 또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현재 자리에서 61선까지 하락하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15% 정도 추가 하락이 있고 고점 대비 25%가량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됐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롱 관점보다는 61선까지 열어놓는 체크 포인트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탈 안 되고 반등이 나왔다, 어느 정도 위에서 마감해줬다 하면은 롱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주봉까지 흐름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봉을 체크했잖아요. 그럼 일봉 한번 봅시다. 자, 일봉은 이평선 3개가 다 하락으로 이탈 마감되었죠. 그러면은 주봉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마감해줄 수 있을까? 날봉에서 다 깨졌는데, 이런데도 분명히 저항 차이가 될 텐데 과연 올라와서 마감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마감까지. 그 다음에 시간봉으로 돌아와서 뭐 1시간봉이든 4시간봉이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4시간봉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4시간봉에서는 꼬리로 이탈이 되었고 캔들로는 몸통을 아직 이탈 안 되었습니다. 여기 어떤 자리냐면은 여기에 대한 넥 추세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이은 넥 추세 자리입니다. 그래서 4시간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 다음에 이탈이 되는지, 이 자리가 이탈이 안 되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봉 20선 이탈 아니면은 이탈 안 되는 기준을 받고, 시간봉에서는 렉 자리에 대한 이탈을 현재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단기가 들어가 있고, 단기 프레임이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장기 프레임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61선까지 열어놓는 거다. 이렇게 기준을 딱 잡고 가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차트적으로. 자, 지금 청산 금액이 엄청납니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코로나와 현재 청산 금액은 16배 차이 나고 FTX 사태와는 1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제가 몇 가지 한번 찝어드릴게요. 이거를 다루는 유튜브는 없을 텐데 제가 한번 다루면서 쫄 필요가 없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 규모 확대입니다. 비트코인, 즉 크립토 시장의 시장 규모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 당시에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약 1000억 달러 정도에 대한 수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FTX 때는 4천에서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얼마일까? 현재는 2.2조에서 2.3조 정도 됩니다. 시장 전체의 규모가 여기 대비 20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의 청산이라도 절대 금액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생상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코로나 요 시기 때는 우리가 선물 시장 하면 뭐가 있겠어요? 바이낸스 가장 꼽겠죠? 그 다음에 비트맥스 정도밖에 없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러 거래소들이 생겨납니다. 바이낸스부터 시작해서 바이비트, OKX, 비트겟 등 이런 거래소들이 생겨나면서 오픈 인터레스트가 이제 약 15배 증가, 미결치 약정이죠. 1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뭐 이런 거래소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의 시장의 확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물하시면 레버리지 쓰실 텐데, 세 번째가 높은 레버리지, 그 다음에 시스템 청산 구조입니다. 현재 시장은 높은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아졌어요. 비트코인 상승에 그게 한몫을 했겠죠. 비트코인 막 1억 넘고 1억 5천, 6천 막 가니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100K 이상 찍고 막. 그래갖고 특정 구간이 깨지면은, 이러한 어디 특정 구간들 깨지면은 자동으로 이제 청산 트리거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은 투자자가 공포에 팔기도 전에, 지금 이런 공포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팔기도 전에 시스템이 먼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다? 청산 구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아니면 뭐 보시든 이런 기반으로 청산 폭탄을 돌리는 거죠. 네 번째는 ETF 자금 유입과 기관 참여 확대입니다. ETF 승인 이후에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됐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죠. 그런 기사들이나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당연히 나오는 소식들이고, 이러한 기관들이 파생상품이나 해지 거래를 통해 시장과 연결되면서 청산 규모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기관과 개인 포지션이 엮이면서 청산 도미노의 절대 금액이 이제 훨씬 커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청산 금액이 이때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 4가지 가장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소리냐, 저는 딱 한 줄 요약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다는 증거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에서 양으로. 음지 때는 인식이 어땠어요? 코인 개사기야, 그 왜 해? 그거 그냥 폭탄 돌리기다, 아니면 뭐 피라미드 구조 형식의 다단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현재 인식이 조금 바뀌었죠. 가격대가 올라가고 ETF가 들어오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폭발적인 크립토 성장이 되면서. 하지만 현재 청산 도미노의 부작용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양지로 올라왔다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한 것들, 그 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온 청산 도미노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업비트입니다. 현재 알트코인들 뭐 사야 할까? 그냥 대충 21선 켜놓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1선 보면은 21선 올라와서 마감한 애들이 있고 21선 아래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얘네들 21선 올라와서 놀고 있죠. 그럼 뭘 건드려야 되겠어요? 일본 기준 20선 위로 올라와서 놀고 있는 애들을 일단 첫 번째로 1순위로 건드는 거예요. 1순위로.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애들, 도달 전까지 기다리세요. 이 투자에는 포지션이 상승과 그 다음에 하락이 있어요. 여기엔 당연히 롱배팅이고 여기엔 당연히 숏배팅이겠죠. 근데 현물에서는 상승 배팅밖에 못합니다. 하락 관점을 봐야 하긴 하지만 내가 크게 안 물리려면. 근데 여기에 포지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포지션이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포지션이다. 이게 어떤 포지션이에요? 무포지션. 이렇게 포지션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봉 20선 밑으로 깨진 애들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겠죠. 그럼 지금 건드려야 할 건 뭐예요? 이런 애들 쭉 훑어보면 되겠죠. 이런 것도 잘 되고 있으니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토시, 베어텐, 그 다음에 알고랜드도 거의 다 복구했네요. 비트코인 캐시도 거의 복구했고 이런 애들 건드리면 안 돼요. 위에 꼬리 한번 테스트 나온 애들 여기까지 다시 도달할 가능성은 있는데 테스트하고 쭉 빠졌다는 거는 좀 악질적인 그런 코인들 중 하나죠. 근데 단기적인 흐름도 좋고 이런 애들은. 근데 이런 애들 건드시면 안 돼요. 21선 밑에서 계속 놀다가 쭉 빠진 애들. 그래갖고 제 댓글 중에 이런 코인 어때요? 저런 코인 어때요? 질문 많이 주시는 분들인데 요 기점을 한번 세워보시고 만약에 고점에 물렸다. 그럼 뭐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안 올라온 애들은 기다려라. 이 21선 자체 보는 게 너무 쉽잖아요. 이걸 왜 알려주냐? 이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코인 매매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근데 이런 김치 코인들을 건드시면 안 됩니다. 김치 제외 21선 위로 놀아주는 애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손이 가는 애들이 딱 눈에 보이겠죠. 이런 애들도 건드리면 안 되고 저항받았죠. 차라리 테스트 없이 그냥 내려왔으면 다시 반등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약간 테스트를 해버리니까 이런 것도 절대. 김치잖아요. 김치 여기에서 여기 며칠 전에 김치 상승 나왔는데 나머지를 다 빠지고 있는데 김치만 올라간 적이 딱 하루 있어요. 만약에 이 고점 부근에 샀었으면 그냥 20% 생으로 물리는 겁니다. 이런 거 사지 마세요. 데디스터디 현물방에서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